자, 이번에 우리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만 살짝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한번 볼게요. 국가의 경우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 소비자와 사업자. 쉽게 생각하면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제조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이제 소비자와의 관계가 되는 건데, 자, 이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으로 인해서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에 대해서 표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즉,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제품 구매할 때 표시 같은 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포장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소비자가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A라는 제품을 알고 갔는데 A바야. 근데 A바 똑같겠지 하고 집었어. 이런 경우, 그쵸? 이거는 분명히 소비자도 어느 정도는 주의를 했어야 되지만 이 사업자도 어때요? 명확하게 그것을 제공했어야 되는 거죠. A는 A 제품이라는 거지. A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사업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거나 또는 교환을 요청할 때 이걸 해줘야 돼요. 만약 안 해주면 이건 일단 불법이죠. 그렇죠? 자, 결국 이것은 뭐냐?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보호시키는 거예요. 소비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권한을 주는 거죠. 그 답은 2번 소비자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물류관리 비용에서 측정이 용이한 비용. 즉, 자, 여기서 말하는 건 괄호 열고 가시적인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만 잘 읽어도요, 답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측정이 용이한 겁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자, 봤을 때 보면은 아주 쉬운 예로, 유형이냐, 무형이냐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의 답은. 유형 또는 무형.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무형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보면은, 자, 첫 번째 창고비. 자, 창고비는 거 우리가 계산을 하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쵸? 어떻게 하면 여기에 창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전기세 얼마, 수도세 얼마, 인건비 얼마라는 게 명세화돼서 나옵니다. 그쵸? 당연히 얘는 측정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고비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 재고를 유지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자, 재고비라는 건 이 재고를 유지함에 있어서 역시 들어가는 비용. 즉, 창고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재고를 유지할 것인가.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붙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각종 잡비들이 들어가게 되느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운송비. 운송비 같은 경우도 어때요? 기본적인 다 유류비가 되는 거죠. 유류비. 플러스 뭐예요? 이거 사람이 하죠? 인건비. 그러니까 얼마큼, 우리가 어느 공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의 기름값이 들 것이다. 고속도로 비용이 들 것이다. 하루에 사람 운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다. 인건비라는 게 명시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고객 불만. 이것은 어때요? 불만이라는 것은 분명히 불만을 표출을 해요. 표출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치화가 가능하느냐. 몇 프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는 측정이 용이한, 즉 가시적인 것. 가시적인 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재고의 부족.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 측정이 될 것 같아. 하지만 얘네들은 뭐예요? 물건을 시장에 내놨어요.
자, 근데 얘들은 내놓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냥 단순히 얼마나 부족을 할 것이냐, 얼마나 부족하냐. 부족하면은 얼마만큼 뭐가 딱 부족하게 나왔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관리하느냐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이것처럼. 근데 그냥 단지 그냥 부족해요. 얼마만큼 부족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수식어도 없어요. 아,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네처럼 명확하게 계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가 얼마나 부족하냐고, 뭐가. 왓이죠, 왓. 말이 안 되는 거죠. 대기시간. 자, 이것은 대기시간.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물류관리 비용입니다. 자, 이건 고객의 대기시간이지 물류관리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이거를 얼마만큼 수치화시킬 수 있냐, 비용으로 만들 수 있냐 라는 부분도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들을 고르려면은 여기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창고 몇 평 필요한 게 나오죠. 그리고 제곱이 얼마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 인건비나 어떤 전기세나 또는 수도세나 기타 내용들이 들어간다. 수송비 얼마만큼 기름값이 들고 고속도로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 인건비도 얼마만큼 필요하다 라고 얘들 명시화된 거예요. 얘들 완전 명시화된 겁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 두 개는 확실하게 애매하죠. 그리고 부족이란 걸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재고가 어떻게 부족하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재고 부족, 유지비나 뭔가 붙으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단순한 재고 부족이다라고 하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답은 18번에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먼저 보면 우리 SCM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제조나 물류나 어떤 유통업체 등 이제 이것을 체인상의 모든 담당자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재고를 최적화한다. 자, 재고라는 거는 적당히 유지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최적화시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리드타임을 감축하기 위한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맞나요? 자, SCM이라는 거는 이렇게 체인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재고가 어떻고, 수송은 어떻고, 이런 것들 모두 보는 거예요. 서로 담당자들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리고, 자, 보면은, 자, 이 CRP라는 게 나오는데, 자, CRP라는 거 보면은, 포스에서 나온 판매 정보를 기초로 해서 상품을 보충한다라고 합니다. 자, 상품 보충. 자, CRP는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전자상거래 같은 걸 통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재고라는 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럼 더 찍어내는 건 맞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 자동으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보충하고 또 자동으로 재고 관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여기서 뭐예요? 포스라는 게 나와요. 포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판매 시점이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과목에서 다루는데, 자, 판매, 포인트 오브 세일즈죠. 자, 세일즈가 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동으로 얘들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자동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 정보, 포스는 이거 찍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스크린에 이 제품의 가격과 원산지와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자동으로 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단말기를 통해서 본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데이터들이. 당연히 포스에 나온 판매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보충하는데,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화를 해서 보충을 했지만 어때요? 지금은 이 포스를 통해서 제품을 찍으면은, 어떤 지점에는 제품이 얼마밖에 안 남았다더라. 그럼 자동으로 본사에서 그 단말기 통해서 온 데이터를 토대로 뭘 갖다 자동으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3번을 보면은 수요에 맞춰서 소매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푸시 방식. 자, 푸시라는 건 미는 거예요.
니은하고 디귿이 다른 거는 니은 같은 경우는 포스에서 나온 판매 정보 그게 뭐예요? 즉 자동화된 거예요. 자동화. 프로그램화된 거예요. 근데 지금 3번 같은 경우 그게 아닌 거죠. 수동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4번을 보면은 리을은 카우라는 게 나왔는데 유통업체가 주체가 된다. 그리고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분석, 주문한다. 이것은 과잉 생산이나 과다 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컴퓨터로 오더를 관리하는 거예요. 당연히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인데, 자, 일단 얘도 자동화인데 판매 현황을 보면서 얼마큼 잘 팔리고 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시 물건을 만들어내야겠다. 또는 재고가 충분히 있느냐. 있으면 재고를 먼저 충당을 하고 없으면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지나치게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보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과잉 생산하고 과다 재고를 보호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은 19번에 5번이 되겠죠. CRP 분명히 자동화된, 즉 프로그램화된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인수 및 합병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잘못된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딱 봐도 하나가 답이 나오는데 1번 같은 경우 먼저 볼게요. 자, 자산 인수라는 게 영업권을 제외한 일체 유형 자산이라고 씁니다. 일체 유형 자산. 자, 자산 인수, 어차피 인수라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갖고 와서 인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A와 B가 있어요. A가 이제 B를 인수해요. 합병을 해요. 자, 이때 특정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입한 형태예요. 얘네 자산을 매입을 하는 거죠. A가 결국 매입을 하는데 이때 해당 그 기업의 땅, 이 회사, 매입을 당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땅이나 공장이 있는 각종 설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들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매겨서 갖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권을 제한 일체 유형자산, 일체 유형자산인 거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해당 기업에 이들이 보유한 토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예요? 공장 설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답은 1번 바로 나옵니다. 자, 21번을 보면은 재고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품이 발생했다. 자, 분명히 재고관리를 못하면 특히 신선식품이나 유행상품들 또는 계절상품 같은 경우 재고관리 잘못하면 많은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와 관련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자, 판매 손실이란 건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제품을 잘못 관리하면 그걸 고객이 사러 왔을 때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이 있어요. 재고 관리 제대로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고객을 잃었어. 그럼 제때 재고를 또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품절 비용. 자, 품절이 돼버려요. 역시 그러면 판매를 못하게 되는 거죠. 즉, 판매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품절은 더 이상. 역시 그럼 재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주문 이월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달에 못한 건 다음 달 넘어가는 거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로스라는 게 나오는데, 로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상품이 이제 매입을 해서요. 상품을 매입을 해서 이제 입하를 하겠죠. 뭐 보관을 잠깐 하겠죠. 이때 그 판매되기까지 그 기다리는 보관 시간이 있어요. 거기 있어서 거기서 발생한 로스예요.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재고 관리 제대로 못해서 결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 2, 3, 5는 재고를 정말 불성실하게 관리한 거에 관련이 있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상품 로스는 제품을 우리가 이제 팔기 위해서 잠깐 보관을 하고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손실들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개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답은 4번이 되고요. 22번 같은 경우는 한때 나오다가 안 나오다 요즘 다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업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많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먼저 소매 차륜 이론이라고 했어요. 자, 얘들은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레바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장에 먼저 이제 들어간 선도자가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시장을 이제 현재 독점하고 있다고 볼게요. 자, 근데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독점을 취하고 있게 되면 어때요? 자신들이 가격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비스 본인들이 정할 수 있어요. 물론 소비자들의 어떠한 그런 거는 무시하고 자신들이 독점이니까 사고 싶으면 사기 싫으면 마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전 같은 경우 독점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전기 쓰기 싫으면 전기값 아까우면 쓰지 마 이거예요. 그때 얘네들은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요, 고서비스는 제공을 해요. 근데 상당히 고가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서비스가 떨어져요. 자, 떨어지고 나중에 어때요? 가격만 높여지게 돼요. 이럴 때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틈새를 들어가는 거예요. 노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얘네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했을 때 우리는 가격을 저가로 하면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우리는 고서비스에 저가를 했어요. 미끼를 던지니까 바로 반응이 옵니다. 좋아.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이 새로운 시장의 강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지를 해요. 고서비스 저가격으로. 그러다가 얘도 이제 뭐예요? 기존에 있던 독점 기업을 물리쳐내고 내가 독점이 되니까 어때요? 다시 고서비스에 고가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나도 이제 많은 이득을 취해야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또 실망합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 아, 이 사람은 역시 또 가격 올렸구나. 이 사람도 오래 못 가겠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라고 해서 다음 기업이 또 저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서비스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또 움직여요. 그러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즉 수레바퀴가 돌잖아요. 바퀴랑은 도는데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고가격으로 이제 혼자 독점하다 보니까는 다 독식을 하려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외면하고, 그러니까는 다음 기업들이 어때요? 똑같은 서비스는 제공하되 이 가격을 낮추니까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들이 다시 시장에서 강자가 되면은 똑같이 고가격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게 돌고 돈다 라는 이론인데, 얘들은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요. 하나 또 있는데, 자,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아코디언이라는 건 우리가 뭐 누르는 거잖아요. 누르면 우리 악기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축됐다 이완됐다 하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건데, 구분할 수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100% 맞을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거 소매 차륜하고 소매 아코디언 이론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문상에. 그러면 얘네들은요, 소매 차륜 이론은요 100% 비용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고서비스의 고가격, 가격으로 자꾸 승부하고 있는 거야. 소매 차륜하고 아코디언은 비슷해요. 돌아가는 룰이. 근데 얘네는 비용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아코디언은 뭐냐? 얘네는 소매 제품의 품목입니다. 아코디언 이렇게 눌렀다 줄였다 하면 어때요? 이렇게 품목이 늘었다 줄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품목들이 적어졌다 많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구분점은 소매업 수레바퀴는 비용으로만 얘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계점이면서 얘랑 구분될 수 있는 거고, 아코디언은 제품의 품목, 종류를 갖고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한때 이거 구분하는 기준, 내용 몰라도 요거 차이가 뭐냐? 소매업 수레바퀴로는 비용이다. 아코디언 이론은 품목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고요.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이제 2번이 되겠죠. 고서비스, 고가격, 고가격 계속 가는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매입 관리에서 말하고 있는 매입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할게요. 자, 요게 좀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매입이라는 건 우리가 일단은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인으로부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2번을 보시면요. 쌍방 매입은 소매업체가 잘 팔리지 않는 타 업체의 상품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해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매업체가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팔리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뭐 한 번 잠시 동안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타 업체부터 받는다. 이것은요, 매입의 개념이라 쌍방 매입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 혼자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이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결정적으로 이 내용은, 이 정의는 역매입에 해당이 됩니다. 역으로 팔리지 않는 상품을 일시에 한 방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역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뒤집어서. 그러니까는 이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면은 도매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매출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제품을 소매상을 대신해서 소매상의 진열대. 자, 진열대에 진열한다. 라는 거 첫 번째 힌트. 그리고 소매상한테 판매를 위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은 여기만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주로 치중하고 있습니까? 진열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다는 걸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품의 소유권을 도매상이 보유하고, 자, 제품의 소유권, 그리고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된 제품에 한해서만 소매상한테 대금을 청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건 수송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럼 일단 직송도 아니고 트럭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소비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2번하고 3번 중에 남는 건데, 자, 얘네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떠한 그 진열 도매상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말했다시피 진열대 진열을 해줘서 재고 관리를 해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소매상한테 만약에 해당 상품의 어떤 재고나 이런 수요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진열 기구를 놓으면서 이제 판매가 되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때 그 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진열도 해주고 뭐 설치도 해주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나 이거 사야지 하고 딱 갔을 때 계산하면 그 판매된 대금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 것, 즉 진열 도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마이클 포터가 말하는 5가지 오요인 모형의 제안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올바른 것들만 모두 나열한 것은 하고 해 있어요. 자, 선발 소매상이라면 많은 점포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장해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시장에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이에요. 진입을 했어. 그럼 당연히 아무래도 어때요? 빠르게 내가 여기서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전국적으로 내 가게들을, 점포들을 뿌리는 게 맞아요. 뿌리고 진입장벽을 쳐버려야 돼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건 당연한 거죠. 유통장벽을 극복하려면 후발 도매상은 새로운 유통경로 개발이 당연히 불가피합니다. 분명히 후발주자가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을 극복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예 경로를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개발 없이 기존에 있던 사람 장벽에 대고 두들긴다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조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든 사람 입장이죠. 소매상의 힘이 커질수록 협상력이 약화된다. 가격과 마진 결정에서 불리하다. 왜? 결국 제조업자도 소매상이나 도매상한테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소매상의 힘이 커진다. 그럼 그 협상력은 누구한테 갖고 간다? 소매상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조업자가 먹을 수 있는 마진과 가격에 있어서는 나는 을이 되는 거지. 갑은 소매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정 비용가 높다. 그리고 제품 유지가 어렵다. 제품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가 주요한 전략이 된다. 자, 고정 비용이 높다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제품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만약에 경기가 불황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요. 제품 가격, 그 프라이스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요한 전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지 차별화 같은 경우도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당연히 이건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가지 25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올지 2016년 1회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